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좀 많이 서운하시죠? 미국 시장은 보시다시피 나스닥 기준으로도 한 0.5% 정도 상승 마감했는데요. 요거는 우리나라 시장, 미국 시장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있었죠. 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종목들, AI하고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자, 요게 향후 실적 전망치,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좀 있었습니다. 시간에 급락하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은 제대로 좀 좋은 분위기 이런 걸 반영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한 가지가 있죠. 우리나라 시장은 내일 휴장입니다. 물론 아시아 각국 시장들이 5월 달에 휴장이 좀 많아요. 근데 뭐 일본도 내일은 휴장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내일 휴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장에 조금 뭐 좀 팔고 넘어가자, 뭐 좀 어느 정도 올라온 거는 차익 실현 좀 할까? 이런 심리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시장은 코스피가 한 0.63% 정도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이 1.3%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일본 시장을 보면 0.17% 정도 상승하고 있어요. 대만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0.36%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은 시간에 열리는 아시아 시장을 보면 다들 그렇게 많이 강하진 않지만 빨간불은 켜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쪽 시장하고 우리 시장하고 다른 거는 내일이 휴장이냐 아니냐, 이 부분입니다. 내일 이들은 5월 달에 좀 연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쵸? 내일하고 팔 시간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일이 휴장이니까 야, 뭐 또 트럼프가 또 어떤 변덕을 부릴지도 모르고 그런 조금 불안감에 대한 불안감이 잔존하는 부분들이 있죠. 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뭐 우리나라 시장이 유독 다른 나라보다 약한 거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어떤 리스크가 부각돼서 우리나라 시장은 하락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 부분은 시간이 해결해 줄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시장은 휴일을 앞두고 눈치를 보는 과정에서 밀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섹터별로도 그런 부분들이 완연하게 나타나고 있죠. 좀 변동성이 클 수 있는 그런 섹터들, 뭐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2차 전지 쪽, 이런 쪽들은 매도 물량이 나와서 좀 밀리는 모습인데 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생각되는 은행주나 증권주 같은 것들, 이런 쪽들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분위기를, 내일 휴장이라는 분위기를 좀 반영하고 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수급 상황 간략하게 좀 짚어보면, 자,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오늘도 2,100억 정도를 팝니다. 어제 6,992억 매수를 지키는데요. 이거는 요 액면 그대로 보시면 안 되고요. 요건 하나오션에 대해서 그 블록딜 물량이 있었죠. 기관한테서 나와서 산업은행에서 나와서 외국인한테 넘어간 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잡히는 거니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매수의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자, 뭐 외국인들 코스피에서 2,100억 정도 매도하고 코스닥에서 1,300억. 자, 어제까지는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3일 연속 매수를 해줬는데 오늘은 이들이 580억 정도를 팔고 있죠. 자, 이들은 역시 내일 휴장이니까 뭐 그냥 조금 구경 좀 하자. 그리고 팔 거 있으면 좀 팔아놓자. 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 밀린다고, 휴일 전에 밀린다고 그렇게 너무 크게 뭐 걱정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 코스피 시장 차트를 한번 보면 이런 모습이죠.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지난주 이 시간하고 또 월요일 명인들의 복귀에서 이 주가가 쭉쭉 치고 올라가진 못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올라갈 만하면 잡아 끌어 내려놓고 또 쭉 빠질 만하면 또 끌어당겨놓고 그런 모습일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옵션 복합 시세를 보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는 말씀을 드렸죠. 그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따가 뭐 혹시 시간이 되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는 요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섹터별로는 지금 오늘 AI하고 뭐 중국 소비 관련주, 그리고
우주항공 쪽, 요런 쪽을 좀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AI 쪽을 좀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 이 AI 관련해 갖고는 제가 그때 벌써 뭐 5년도 훨씬 더 지났네요. 그때 야인시대에 출연을 하면 그때 미니 강의라는 게 있었죠. 그때 계속 강의를 해드렸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사실은 그때 공부를 하고 이거를 얼마나 중요한지 그 부분을 인식을 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랬으면 지금 AI 쪽에서 시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AI 로봇 쪽 이런 쪽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10배가 더 넘는 수익이 나왔고요. 자, 지금도 아직도 이 AI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중요도에 대해서는 느끼고 자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AI를 그렇게들 비유를 해요. 어떤 분들은 인간이 불을 발견했을 때 그 변화에 맞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다른 분들은 문자를 발견했을 때 인간이 발명했을 때 그때에 비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불이나 문자나 우리 인류에 엄청나게 진짜로 그 이전 시대와는 다른 엄청난 변화를 준 거는 확실한 거죠. 이 AI가 그렇게 큰 변화를 갖고 오게 될 겁니다. 향후에 여러분들 이 AI를 제대로 쓰는 사람들하고 저도 전에는 거의 좀 막노동 수준으로 주식을 찾고 막 그렇게 했던 적이 많은데요. 지금 요즘은 AI를 이용해서 조금 수월하게 찾고 있습니다. AI를 잘 이용하는 사람하고 AI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정말로 극과 극일 거예요. 그래서 이 AI 섹터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그런 섹터입니다. 우리 그 대선 후보님들 토론 과정만 봐도 그 부분이 여실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전에 이재명 후보가 AI에 100조를 투자를 해서 전 국민 보편 AI 시대를 열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나는 200조를 투자할 거다. 저 대통령이 되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경쟁적으로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것만 봐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 시대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AI 쪽 지금 좀 많이 올라왔다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될까요? 투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정말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AI 쪽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가 AI 섹터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 종목 하나씩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섹터들 3개를 준비했는데, 자, 이 AI 쪽에서는 솔트룩스라는 종목이 있죠. 자, 이 솔트룩스는 우리 시청자님들도 많이 좀 아실 겁니다. 제가 이거 야인시대에서 15,000원에 추천을 해드려서 이거 41,000원까지 갔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또 얼마 전에 야인시대에서 또 리뷰를 해드렸었는데요. 자, 100%는 그냥 기본으로 넘어가는 그런 수익이 나왔는데 이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죠. 3월 달에 민주당에서 AI 강국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위원장은 이재명, 그때 당신 대표죠.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 4명이 있는데 한 명은 정동영, 원내에서는 정동영 의원이 부위원장이고요. 또 신진우 카이스트 석좌 교수님이 부위원장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웍스 김우승 대표가 부위원장 중에 한 명이고요. 나머지 한 명은 이 솔트룩스의 이경일 대표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막 추천도 해드리고 또 3월달, 4월달 이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 AI 강국위원회가 내일 첫 회의를 연다라고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요거는 단순하게 그냥 이 정치 테마 쪽 이런 쪽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요. 자, 이게 좀 향후에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거,
그 AI에서 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또 뭐 단기적인 그런 재료로 본다라면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2022년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그때 이 솔트룩스에서 AI 이재명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유튜브에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그거를 이 솔트룩스에서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경일 대표도 전에 그런 언급을 좀 하더라고요. 우리 뭐 구버 같은 AI를 전 국민한테 이렇게 쓰게 해주면 AI 발전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던데, 자, 뭐 이런 부분들은 AI 강국위원회에 부위원장으로 들어가 있는 분이 한 얘기니까요.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내일 4개 분과로 이렇게 나눠서 첫 회의를 한다는데 이재명 후보는 거기에 참여는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신에 여기서 나온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도 이재명 후보는 AI 강국위원회 위원장직을 갖고 있습니다.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꾸준히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자, 좀 이 솔트룩스 같은 종목들 차분하게 이렇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들고 가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보유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차분하게 노려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중국 소비 관련주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중국 소비 관련주도 제가 이 방송 전에 좀 찾아봤는데요. 오늘 한국 화장품 제조라는 종목이 9.27% 정도 상승하고 있죠. 다른 종목들 다 밀리는데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4월 2일 거인의 시선, 이 2%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4월 2일 거인의 시선, 4월 9일 거인의 시선, 4월 16일 거인의 시선에서 중국 소비 관련주 이러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근데 그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중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를 그때마다 좀 드렸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큰 틀을 잡고 난 다음에 실적 좀 잘 나오는 종목들, 요런 종목들 오르지 않은 거, 이런 거를 잡아서 좀 기다리시면 이런 수익이 나옵니다. 지금 이 한국 화장품 제조를 지금 쫓아가세요, 이런 얘기는 아니겠죠. 제가 TV 방송에서 많이 오른 종목들 지금 쫓아가세요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항상 거의 모든 종목을 안 올랐을 때 그때 시청자님들께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은 이 한국 화장품 제조가 좀 이렇게 강한 움직임이 나오길래 좀 말씀을 한번 드렸고, 자,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는 종목은 JYP 엔터입니다. 자, 이 JYP 엔터는 월요일 명인들의 복귀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어제 한 5%대 정도, 5.19% 정도 올라왔네요.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 처음에 말씀드릴 때 그때는 그렇게 오르지 않았죠. 그리고 명인들의 복귀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조정받고 그다음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 거, 그러면서 머리 살짝 드는 종목을 좋아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명인들의 복귀에서 JYP 엔터를 말씀드렸는데요. 자, 지금 어제 좀 올라와서 지금 바로 쫓아가세요, 이거는 조금 좀 그렇습니다. 지금 위에 62평선도 좀 걸려있고 그런 모습이니까 좀 조정받는 국면이 있으면 한번 잘 노려보세요. 이 JYP 엔터는 엔터주들 쪽으로는 중국에서 9년 만에 우리나라 국적의 보이그룹이더라고요. 근데 C9 엔터테인먼트라고 그쪽이 소속사던데 상장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보이그룹에 콘서트를 9년 만에 허가를 해줬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하고 조금 유화적인 제스처, 이런 거를 중국 쪽에서도 내놓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대선이 한 달 정도 남았겠네요.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지금 오늘 주가 움직이는 걸 한번 보면요. 내일이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선고가 나는 날이죠. 근데 지금 오늘 주가 움직이는 걸 보면요. 저쪽 뭐 오리엔트 같은 종목들, 뭐 동신건설, 에이텍 이런 종목들 전부 다 이재명 후보하고 관련되는 종목들이죠. 그 종목으로 이렇게 분류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런 쪽이 굉장히 강해요. 자, 이 얘기는 시장은 내일 대법원에서 판결 나는 게 이게 무죄 배팅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아마 시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틀린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마 내일 뭐 주가 움직이는 걸 보면 내일 뭐 무죄로 선고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다음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대선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상황일 겁니다.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된다라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은 상당히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도 우리나라에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우리나라 역시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경기가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중국하고 좀 관계 개선을 할 필요성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화장품주 중에는 저 한국 화장품 제조를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엔터주 중에는 JYP 엔터 같은 종목을 잘 보십사 하는 얘기고요. 요건 또 하반기예요. 대표 아티스트 트와이스가 있죠. 트와이스가 하반기에 월드 투어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이렇게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리고 여기서 바닥 찍고 좀 고개 드는 모습이니까요. 쫓아가진 않더라도 좀 조정받는 구간이 있으면 그런 구간에서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항공우주 섹터를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아마존에서 저 통신용 위성을 발사했다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는 저 스페이스X하고 경쟁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자, 벌써 이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는 경쟁이 붙은 겁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 저궤도 위성에 대해서 기술 자립화를 선언했어요. 뭐 3,200억을 투자를 해서 기술 개발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거 위성통신 시대가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스페이스X나 아니면 영국의 원액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서비스하는 위성통신은 아마 그렇게 크게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우리나라에서도 서비스가 될 겁니다. 원래 올해 4월 달부터 서비스를 한다 그랬는데 절차상에서 뭐 조금 좀 뒤로 이렇게 연기가 된 것 같아요. 자, 하반기에는 늦어도 서비스가 될 테니까 그때가 되면 이런 쪽들도 다들 많이들 얘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다가오는 위성통신 시대를 대비해야 되는 게 우리 6G 시대가 좀 있으면 다가오죠. 제가 2016년 하반기에 말 정도에 이 토마토를 처음 왔는데요. 그때 처음 와서 굉장히 많이 강하게 말씀드린 쪽이 5G예요. 자, 근데 지금 이제는 슬슬 6G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5G 섹터들 그때 매수했으면 전부 다 기본 10배는 벌었습니다. 6G 시대는 위성통신하고 관련되는 그런 거니까요. 위성하고 관련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말씀드릴 종목은 세트레가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어제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근데 작년에는 좀 적자가 났습니다. 근데 작년 3분기부터 흑자 전환했어요. 3분기부터 흑자 전환해서 뭐 작년 3분기, 4분기, 그다음 올해 1분기 이렇게 계속해서 연속으로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자, 뭐 크진 않은데 한 17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났더라고요. 자, 뭐 요 부분은 저 전년 동기 비해 갖고 보면 상당히 좀 고무적인 실적이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 세트라이는 최대 주주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또 초고 해상도 위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 보고 또 작년 말 기준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수주 잔고가 한 5,400억이 좀 넘습니다. 작년 매출 1,700억 정도 돼요.
자, 그러면 작년 매출 기준으로 3년치일감은 그냥 벌써 수주를 해놓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바닥에서 좀 이렇게 한번 올라왔다가 좀 눌림목 구간, 이런 구간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 세트라가이 같은 경우도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자, 시장이 좀 개걸음 장세죠. 지난주처럼 옵션 수급을, 옵션 복합 시세를 보면서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지금 시간 관계상 안 되겠네요. 어쨌거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그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 옵션 가격이 비쌉니다. 많이 비싼 상황이라서 이럴 때는 좀 위쪽으로 올라갈 만하면 잡아 끌어내리고 또 빠질만 하면 들어올리고 그런 움직임들이 잘 나와요. 그러면서 옵션 시간 가치를 감소시키는 겁니다. 시장의 메이저들이. 자, 내일이 휴장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이 휴장입니다. 지금 시간만 조금 이렇게 잡아놓기만 하면 옵션 가격은 연휴가 지나고 나면 많이 빠져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자, 연휴 이후에 옵션 만기도 예정돼 있으니까 또 연휴를 지내고 와서 그때는 좀 많이 급락하게 되면 그때는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개걸음 장세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자, 많은 시청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